어마어마한데요? 3만 평. 대략 축구장 면적의 15배 정도? 바로 김포공항 접근성이 10분대, 20분 안에 쫙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박혜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합수 교수님과 함께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임장해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알짜배기 지역을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어떤 부동산을 좀 파헤쳐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서울의 서쪽 부분, 김포공항의 바로 옆에 있는 심상치 않은 곳이죠. 방화 뉴타운입니다. 방화 뉴타운.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교수님, 방화 뉴타운 위치와 구역 정보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방화 뉴타운은 9호선 신방화역 공항시장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니까 벌써 꽤 됐네요. 거의 20년 가까인데요? 20년입니다. 와. 그 와중에 또 16년도에 구역이 일부 또 해제됐어요. 1478 구역이 해제가 됐고 남아있는 2356 구역 절반이 해제됐고 절반이 진행되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군데 마곡 힐스테이트라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긴등마을, 여기까지가 방화 뉴타운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방화 뉴타운이 강서구에 지금 있잖아요.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사이쯤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둘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생활 인프라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마곡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신규 택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MB가 여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겠다. 서울시의 여유분 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몇 년 안에 바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발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상전벽해가 된 거죠. 김포공항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발산역에서부터 다 논밭이었어요. 그 논밭이 지금 우주도시같이 이렇게 개발이 다 그렇죠. 돼가지고. 천지개벽형 변화를 한 거죠. 이야. 우리가 김포공항, 이 네. 인프라는 뭐 무시할 수 없는데 김포공항이 국제선이 인천으로 가면서 네. 여기가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찌 보면 몰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김포공항에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뭐 복합 몰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영화라든가 몰 쇼핑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는 어찌 보면 R&D 센터로 출발한 그렇죠.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LG라는 큰 대기업이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었고, 여기 이제 코오롱이나 뭐 롯데 관련 이런 사업들도 이제 쭉 놓여져 있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 상업 복합 시설의 마이스 센터, 마이스 전시 컨벤션이죠. 그렇죠. 이런 시설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 아주 다양한, 어찌 보면 서울의 끝자락에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활활 불타오르는 이런 핵심 지역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바로 옆에 방화 뉴타운이 있다. 이야. 그러니까 업무 지역의 배후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의 근무자들, 더 나아가서는 인천공항의 근무자들까지 김포공항에서 바로 공항철도를 활용해서 인천공항도 가까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루두루 지역적으로 아주 수용성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방화 뉴타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화 뉴타운이 동서 양쪽으로 좀 좋은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교통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하철이 9호선하고 5호선이죠. 그렇죠. 이 9호선은 바로 강남행 급행열차 아닙니까? 그렇죠. 황금 노선이죠. 9호선의 특징은 쭉 동서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따라서 동서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도에서 환승 여건이 어찌 보면 제일 괜찮은 그런 노선이 9호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환승을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한 노선이 9호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동서를 관통하는 5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호선은 이제 광화문 도심부터 이쪽 광동까지 다양하게 연결성을 갖춘 데가 이제 5호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는 게 도심을 갔거나 강남을 가는 건 아닌데 이 남북선이 하나 여기 와서 맞닿게 돼요. 네. 다름 아닌 이제 부천 소사에서 고향의 대곡, 부천 소사에서 올라오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 종합운동장은 7호선인데 향후에 GTX B노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GTX B노선 다음에 원종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두 정거장인 거죠. 바로 와서 와. GTX를 타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노선에 소사 대곡선을 그대로 타게 되면 이 소사 다음에 시흥을 연결해서 안산까지 쭉 연결되는, 사실은 이 철도는 서해선이에요. 크게 확장하면 서해선인데 충청남도 홍선까지 갑니다. 이제 북쪽으로는 김포공항을 거쳐서 능곡 대곡에 가고 일산역까지 일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방한루탄뿐만 아니라 일산 주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바로 김포공항 접근성이 10분대 20분 안에 쫙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동서 구간뿐만 아니라 남북선까지 확충되는 그런 입지에 방한뉴타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의 이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의 딱 중심지에 있는 게 방화 뉴타운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방화 뉴타운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활 인프라라든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 이 중에서 좀 규모가 제일 큰 네. 대장 단지가 될 만한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콕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1순위는 바로 역에서 뭐 근접해 있는 5구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구역. 5구역이 방한뉴타운에서는 거의 뭐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장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구역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한뉴타운이 제가 2, 3, 5, 6구역이라고 했는데 5구역 자체의 그런 그 면적도 일단 제일 넓어요. 98,000, 뭐 7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상당히 면적도 넓고, 98,000이면 구진대도 평으로 따지겠다고 하면 3만 평 정도 됩니다. 3만 평 어마어마한데요? 3만 평. 대략 축구장 면적의 15배 정도? 대기업들이 당연히 들어와 있는 이제 한 1,600세대급의 그런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5구역의 강점 이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대장 단지가 될 만한 5구역인데요. 네. 나머지 구역도 사실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3구역과 6구역이 지금 남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단지가 6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앞서 언급했듯이 철거 2주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박한 거죠. 우선 이제 마곡지구하고 가까워요. 이 6구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하고 가깝고, 건설사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여기서 마곡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이런 이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건데, 마곡지구에 바로 그 접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 마곡지구의 그야말로 배우로서, 연장선. 오. 그리고 마곡지구에 있는 그런 뭐 온갖 편의시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오. 장점이 있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9호선 이제 뭐 신방화역이나 공항시장, 그다음에 5호선 송정역에 두루두루 좀 가깝고요. 네. 근처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초세권 있잖아요. 초세권. 우리 KB 부동산에 확실하게 네. 검증 조회가 가능한 이 소세권. 초세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쭉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역 다음으로 오. 규모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9만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네. 이거는 뭐 한 2만 7천 평 정도. 오호. 뭐 약간 차이 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세대수가 네. 1445세대가 들어갑니다. 역시 또 역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9호선 이제 공항 시장역 여기에 좀 가깝게 있고, 5호선 쪽 송정역 쪽으로, 5호선 송정역은 이제 김포공항 직전역이에요. 이쪽까지도 뭐 접해서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근처에 방화 초등학교. 예, 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편하다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우리가 쭉 봐야 되는 거는 이 학교와의 거리예요. 학교와의 거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우리가 따져야 될 때 이걸 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는 주로 편리성을 역시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성역도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화 뉴타운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돈 부르는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자, 이번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방화 뉴타운 2구역 플러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개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역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교수님, 그럼 저희 네. 인사할까요? 네, 시청해주신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서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청량리까지 요청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청량리에서 춘천 거쳐서 이제는 속초까지 속초까지.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되고,